2024학년도 수학능력 시험을 보고 온 여러분, 그리고 내년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최하인 선생님입니다. 우리 수능을 치른 친구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수능을 바탕으로 모두가 불수능이었다. 국어만 어려울 줄 알았는데 국어뿐만이 아니라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영어 시간도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리고요, 절대평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9월 모평에서 예견이 되어 있긴 했습니다. 4% 내외로요, 1등급 비율이 확 줄었고요. 그만큼 쉽지는 않은 시험이었는데 어떤 게 특히나 어렵게 나왔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를 이걸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간략하게만 얘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느라 수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오답률 탑5 한번 보겠습니다. 1위 문제 굉장히 오답률 높죠? 85.7%인데 얘들아, 찍어서 맞춘 비율 합하면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이 문제를 틀린 겁니다. 실제로 선생님도 이 문제를 봤을 때요, 너무 쉽지 않았다. 그런데 9월 모평에서 예견된 대로 보기를 가지고 난이도 조절을 했구나. 보기에서 정확한 해석이 되는지, 보기에서 지문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구나가 여실히 드러나는 문제이긴 했습니다. 빈칸 추론 문제였고요. 빈칸 이후 문장에서 굉장히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선지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거 맞아요. 34번 항상 오답률 높은 문제이긴 하죠. 빈칸 추론의 마지막 문제이기도 한데요. 어휘 특히나 중요하고요. 여기 또한 빈칸 이후에서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37번과 6번은요, 동일하게 오답률 또한 얘들아 어쩜 이렇게 재밌니? 나만 재밌죠? 1% 차이 난다는 건 거의 삐까삐까 똑같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둘의 공통점은 순서 배열 문제입니다. 순서 배열이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렇게 역대 수능에서, 모평 말고 얘들아, 수능에서 이렇게까지 나란히, 그치, 탑5 안에 거의 70%에 육박하는 오답률로요, 어렵게 출제된 적이 있었나?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순서를 왜 어려워하는지, 그치, 평가원은 어떤 식으로 순서를 내는지 이따가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하고요. 38번은요, 문장 삽입 문제였습니다. 비슷한 계열이야 결국 문장의 흐름, 그치, 지문의 흐름, 순서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되겠지요. 부정형용사, 말이 좀 어렵지만 얘들아, some, 몇몇의, 그치,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됐고요. 당연히 중요하죠. 연결어 또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는 오답률 가장 높았던, 그치, 악명 높았던,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욕 엄청 많이 먹고 있는 문제죠. 33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지문 전체를 가지고 오진 않았고요. 얘들아, 빈칸 위치를 봤을 때는 조금 비교적 위에 부분에 위치한 빈칸입니다. 전문장부터 다 가져오진 않았어요. 얘들아, 일단 앞문장을 조금 생략을 하고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그림에 관련된 얘기, 사진에 관련된 얘기. 근데 그 그림과 사진은요, 사람들의 표정을 묘사한 그림이나 사진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어떠한 연구에서 사람들한테 어떤 요청을 하려면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는 거야. 동일시해보도록 하는 거야. 뭐를요? 표현이나, 그치, 표정이나 정신 상태를, 그치? 이 사람의 정서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근데요, 결과가 어땠다? 자,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invariably라는 표현을 알았을까? invariably는요, 항상입니다. 변함없이, 그치? 변함없이 어떻더라? mixed, 혼합되어 있더라. 사람들한테 어떠한 사진을 보여주고 어떠한 그림을 보여주고 이 사람의 표정이 해피인 것 같아요? 불행한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는데 정답이 다 동일한 게 아니고 다 갈렸다는 거야. 무조건 항상 mixed, 혼합된 답변이 나오더라. 그리고요, 빈칸 있는 문장입니다. What is striking about them? 그 얼굴들, 그치? 그 묘사된 표정들에 관해서 놀라운 점은 바로 이것이었다. 오케이? 이 글의 주제입니다. 뭐가 놀라웠길래? 그러면서 이어지는 바로 다음 문장이요. What is missing? miss가 뭐야, 얘들아? 놓치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놀라운 현상에서 놓쳐지고 있는 것은 바로 뭐야? As any setting, setting, 환경과 is or context, 맥락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쵸? 뭐 하기 위한? 그치, 이러한 감정들, 묘사된 감정들을 determinate, 분명하게,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뭐가 없다? setting, 환경이나 context, 맥락이 없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놀라워가 되고요. 이어지는 다음 문장 또한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We must know, 우리는 무조건 알아야만 한데 얼마나 저자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니? Who this person is, 이 사람이 누군지, 혹은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 다시 말하면 뭐야? 세팅과 컨텍스트를 알아야만 사실 이 사람이 행복한 건지 불행한 건지 어떤 건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겠는데, 그거 없이는 답이 어떨 수밖에 없다?
갈릴 수밖에 없다는 거야. 명확하게 해피가 나오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빈칸을 우리가 골라야 되는데 사실 그런데 선지를 보면요, 얘들아 정답보다도 선택을 많이 받은 선지 두 개를 선생님이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1번 선지 먼저 볼게요. 걔네 모두는요, 어떻게 될 수 있대? 연결될 수 있대, 매칭될 수 있대, 일관성 있게 뭐랑? 그들의 의도된 감정과. 얘들아, 의도된 감정이 아닙니다. 얘 때문에 이 선지는요, 걸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이 사람이 불행해야 되고, 이 사람이 분노해야 되고, 뭔가를 의도한 상황은 아닙니다. 2번, every one of them, 걔네 모두는 was illustrated. 어떻게 묘사되었냐면, photographic precision. 얼마나 정확하냐면, 거의 사진과 같은 그림을 그렸다는 내용이 앞에 등장하긴 합니다. 그래서요,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어? 사진처럼 precision, 정확하게 그렸어. 사진도 나왔고, 그림도 나왔는데, 얘네들이 너네가 뭘 고르는 거야? 사진, 그림에 꽂혀서 이 선지를 고르게 되는 겁니다. 뭐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은 5번입니다. Any number of them, 걔네 모두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래서 우리는요,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substituted for는 대체되다라는 뜻이야. 얘네 모두가 어떻게 될 수 있어? 대체될 수 있대요. one another, 서로 대체될 수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without loss. loss는 손실이잖아. 손실 없이라는 말은 뭐니? 100% 일치하게, 그쵸? 서로 얘나 그치? 얘가 여기 와도 되고, 쟤가 저기 가도 되고, 손실이 마이너스 없이 대체될 수 있다. 뭐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항상 섞이더라. 항상 혼합된 답변이 나오더라. 얘가 될 수 있고 얘가 될 수 있고 정확한 답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없으면 세팅과 컨텍스트가 없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뒷배경이나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그치 expression이나 state of mind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답변은 갈릴 수밖에 없다. 이것도 정답되고 저것도 정답되고 서로 대체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선지를 이거를 가지고 여기 하면은 나중에 봤을 땐 납득이 가. 그나마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5번이 답인 것 같기는 해요. 그쵸? 그치만 나머지 선지를 확실하게 제거하고 5번을 딱 답으로 고르기에는 현장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을 문제라고 추측이 되기는 합니다. 이어서 34번 문제입니다. 34번도요. 마지막 빈칸 추론 문제였고요. 방금 문제와 못지않게 오답률 꽤나 높았는데 사실요 얘들아 34번 지문을요 전문을 가져다가 놓고 보면은 얘들아 이 지문에는요 역잡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단 한 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however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막 이러면서 흐름을 왔다리 갔다리 전환하지 않고요.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하다 끝납니다. 연결어는 총 2번 나와요. and가 2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and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첫 문장은 선생님이 가지고 오지 않았지만 얘들아 거의 첫 문장이나 다름없는 위치에 위치한 빈칸 문제입니다. And how she views the street 그리고요 그녀가 그치 도로를 거리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이렇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거리라는 표현도요, street라는 단어도요, 이따가 몇 번 더 나오긴 합니다. 그녀가 거리를 어떻게 보는지는 이렇다라는 표현이 이어지는 거고요. 뒤에 중요한 표현이 옵니다. That's why는 뒤에 뭐가 오게 돼요? 결과값이 오게 됩니다. That's because가 오면 원인이 오지만 얘들아, that's why가 오면 뒤에 결과가 오게 돼요. 이러한 일에, 그치? 어떠한 그녀가 거리를 이렇게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너무나 좋은 의도를 가진, 즉 선의의 그리고 시민의식을 가진 이 좋은 시민들이 arguing, 주장을 하는 걸 보게 되어 서로 주장을,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걸 보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요, 그림 이어지면서 and라는 연결어 등장하는데 이 transportation, 교통이라는 것은 어떻다? local, 굉장히 지역적이고 글로벌하고 포괄적인 게 아니라 지역적이고 굉장히 그리고 강력하게 어떻다? personal, 개인적이다. 그러면서 얘들아 중간에 굉장히 많은 문장을 건너뛴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public debates, 그치? 아까 어떤 표현이 있었어?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고 했잖아. 그 주장이 어떻게 이어져요? debates,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뭐랑 이어져요? 거리에 관한 토론. 사람들이 주장을 한대. 그치? 거리에 관해서 막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어디에 근간을 두게 된다? 감정적인 추론에 기반을 두게 된다. 이거는 어떤 정책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지역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이고 그 개인에 기반한 감정에 의거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 보면요.
한 사람의 통근, 뭐 한 사람의 주차하는 상황, 뭐 이런 식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선지 한번 보자면요. 그녀가 거리를, 여기서 그녀는 얘들아 성별이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떠한 개인을, 어떠한 시민 한 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가 이 거리를 어떻게 본다? update itself, 그치? 보는 방식은요. 스스로를 업데이트한대요. 그치? 각각의 새로운 공공 정책과 함께. 얘들아 정책이 중요한 지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 읽지 않은 부분에서야 policy라는 단어가 몇 번이 언급이 돼. 그러면 2번 고르고 싶은 거죠. tracks, 추적을 합니다. 그쵸? 뭘 따라가게 되는 거야? 꽤나 밀접하게 뭐와? How she gets around. 그녀가 돌아다니는 방식과.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녀를 주어로 잡았고요. 그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시민 한 명이 갖는 개별적인, 지역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거기에 기반한 감정적인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니까 그녀가 다른 사람 누구도 아니고 도시 전체도 아니고 정책도 아니고 무슨 기관도 아니고 그녀가 돌아다니는 방식과 결국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가 되는 거죠. 답 4번입니다. 5번 볼까요? ties firmly with, in with, 그치,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대.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해요. 4번과 5번은 스타트는 비슷해. 근데 뒤에 잘 보면요. 어떻게 그녀의 도시가 작동하는지 아닙니다. 2번과 비슷하게 policy라는 city라는 표현이 선생님 읽지 않은 부분에서 너무 자주 언급이 되다 보니까 길을 잃은 거죠. 그녀가 중요한, 개인이 중요한, 시민 한 명이 중요한 상황인데 다른 게, 그치, 정책이, 시 자체가, 그쵸? 도시 전체가 중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녀가 포인트가 되어서 시민 한 명이 개 자체가 개인이 돌아다니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37번과 6번 모두 오답률 거의 똑같은 거나 다름없고 굉장히 어렵게 출제된 건 맞지만요. 둘 다 하지 않고요. 보다 1% 오답률 높았던 37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석하진 않을게요. 순서 문제는요. 푸는 방식이 정해져 있거든. 평가원 여기서도 그 규칙 지켜서 내긴 했습니다. 우리 보면요. norms라는 개념이라는, 그치, 규범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 지문이 되는데요. 이 뒷문장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치, 이 규범이라는 것은 언제 발생을 하는지 그 조건을 말해주게 되는데요. 그치, 어떠한 사람이 행동한대. 근데 어떻게 행동한대?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대요. 어디에서? 특정한 상황에서. 자, 여기서 얻어갈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규범이라는 거는 언제 등장한다? 어떠한 개인이 어떻게 행동해? 특별한, 그치, 나름대로 특정한 방식대로 특정한 상황에서 행동한대. 얘들아, A가 첫 번째로 오는 확률은요, 현저히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B 혹은 C로 보면 되는데요. B를 보니까 but some others, 그치, 근데 몇몇 다른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을 거야 라는 첫 문장이 등장하게 되고요. C 보면요, others,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어? 수능할 수 있어. 이 행동에, 야, 너무 고를 수밖에 없는 표현이 등장한 거죠. 아니요, 선생님, 이 첫 박스에서는 behavior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얘들아, behavior는 행동이란 뜻입니다. 방금 읽었던 뭐랑 똑같아? act in a particular manner.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라는 동사 표현이요. 뭘로 바뀐 거야? 명사인 행동으로 바뀐 겁니다. 앞에도 행동하다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this를 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아까는 어떠한 개인이 주어가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개인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은 이 행동에 순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이어지는 다음 문장 보니까 the person, 그 한 사람은입니다. 그래서 여기랑 주어 두 개가 나왔는데요. 어떠한 개인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복수 주어가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the person 단수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관한 얘기를 해줘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보니까 some others가 오고 thus she가 옵니다. 개인이 이어져야 되는 상황인지 혹은 some others가 이어져야 되는 상황인지 우리는 맛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맛은 오면요 흐름이 끊기게 됩니다. 분위기가 역접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흐름 이어서 뭐가 되는 거야? 얘를 먼저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지금 개인 얘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그치? 따라서 얘가 이제 1번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녀는, 나 이 한 사람 얘기 좀 더 할게. 그 다음에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럴 필요가 없어.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요. 여기서 두 번째 지문에 해당되는 thus she may prescribe. 그녀는 prescribe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오는데요. 그런데 남들은 뭐 할 수 없어? have the behavior prescribed. 수동태 표현이 옵니다. 그쵸? 그들에게 prescribe 당할 필요가 없다라는 앞에 나왔던 부분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보고요. 우리는 3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이요. 얘들아, 문장 삽입 문제인데요. 꽤나 어려웠나 봅니다. 그런데요. 이거 알고 있었으면, 언어적 느껴이 조금 있었으면 어떤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겁니다. 왜냐면요. 38번에서 제시한 문장을 한번 보니까 yes라는 연결어로 시작해. 응! 단수
단순히 응 이게 아니야 얘들아. 평가원이 저 yes란 단어를 냈을 때는요 뭐냐면요 인정 이런 뜻입니다. 너네 많이 쓰잖아 인정 이거 그쵸? yes 인정해. 그러면 얘들아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앞문장을 인정해 준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있지 인정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걸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평가원이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죠. 인정 근데 이런 식으로 한 발 빠집니다. 그래서요 뭘 할 수가 있어? yes 맞아 몇몇은 그래 but 근데 많은 다른 애들은 여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쉬운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아서 놀랐습니다. 지금요 also라는 연결어가 등장을 했고요. it is also accurat이란 표현이 등장을 하죠. 사실 이 직전 문장에는 accurat이라는 형용사가 한번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확해. 그리고 또한 정확해니까 여기는 흐름을 끊을 필요가 없고요. 그쵸? 어떤 내용이 이어지게 되냐면 오직 a handful of 적은이란 뜻이에요. 적은 컨테스트만이 존재한다. 응 맞아. 몇 개 안 되는 그 컨테스트들이 그치 이렇기는 해. 근데 이러면서 다음 부분부터는 but 근데 수많은 다른 컨테스트들은 수많은 다양한 부분이 있어.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는 겁니다. yes를 봐서요. 그냥 앞에 부분과 이어지는 부분이구나를 아는 거는 조금 하수였고요. 응 근데 맞아 인정 근데 그 다음에 그치 제시한 건 yes라는 연결어의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들어간 다음에는 역접이 오겠구나를 예상할 수 있었어야 바로 역접의 연결어 but 직전의 문장 위치에 넣을 수 있었던 게 되는 겁니다.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게 될 문제는요. 23번입니다. 23번은 사실 오답률 탑5에 있지는 않습니다. 오답률 이번에 탑10 안에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가지고 온 이유는요. 지문이 그렇게까지 어려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단어도 2개나 미리 주석을 달아서 줬습니다. 그러고요. 23번 얘들아 틀리는 문제 아닙니다. 그쵸? 틀렸으면 조금 반성해야 되는데 재밌는 건요. 선지 있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가 고루 20% 내외를 나누어 가진 거야. 즉 얼마나 너네가 헷갈렸는지 명확한 답 하나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키워드 하나가 없었나 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세히 한번 볼까요? 선생님 전문 가지고 왔습니다. 23번. 첫 문장을 보니까 뭐가 나와? 천연자원이라는 재밌는 키워드가 옵니다. 많이 등장했던 키워드죠. 생소한 키워드는 아닙니다. 어떤 자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시장의 장려책을 마주하게 된대. 근데 뭘 줘? Financial rewards. 그치? 돈 되는 재정적인 보상을 해준다는 거야. 뭐에 대해서? Exploitation. 이용에 대해서, 착취에 대해서 그 자원을 써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뭘 준대? 야, 돈을 준대, 얘들아. 그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for example은 예시하다. 예시 안 읽어도 이 문제 풀 수 있어. 그렇지만 중요한 역접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잘 봐라, 얘들아. 그런데 economic benefits 앞에 나왔던 표현이랑 똑같죠. Financial rewards, 재정적인 보상을 이번엔 뭘로 바뀐 거야? 경제적인 이점, 비슷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요, 얘네들은 뭐에 기반을 했어? Based on their non-market values. 그들의 시장이 아닌 비시장 가치에 기반을 했대요. 그런데 잘 봐라. May exceed, 초과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커, 저 부분이 커. 이 부분이 초과를 한다는 건 뒤에 오는 것보다 얘가 더 크다는 겁니다. 뭐보다? 경제적인 가치. 자, financial rewards랑 계속 비슷합니다. 뭐에? Of the timber. timber는 뜻 줬습니다. 사실 안 줬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 목재라고 단어 뜻까지 알려줬었어요. 목재가 뭡니까? 자원을요, 쓴 겁니다. 목재는 더 이상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는 살아있는 어떤 식물이지만 걔를 이제 베가지고 가공을 했어. 뭔가를 써먹으려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목재가 되는 겁니다. 이 timber는요. 바로 뭐랑 연결돼? exploitation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exploitation에 오는 financial rewards, 다시 말해 economic value보다 뭐가 더 크다? 비시장 가치가 크다.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것보다 이게 낫다니까? 이것보다 이게 더 exceed, 초과한다니까? 그러면서 흐름 또 바뀌나? 여태까지 이렇게 말했던 거 다시 아니라고 하나? 아니, thus 마무리 짓습니다. 따라서 cutting down the trees, 나무를 벤다는 것은 얘들아 나무를 벤다는 건 뭐야? 그렇죠. exploitation 한 거고요. timber, 목재가 된 거고요. 다시 말해서 뭘로 바꿨어? 나무를 벤다는 것. 얘들아 평가원이요. 정말 좋아하고요. 정말 많이 내는 스타일입니다. 같은 표현을,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바꾸어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이걸 paraphrase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얼마나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주니 이용을 했다고, 착취를 했다고, 내 timber, 목재가 됐다고, 나무를 벤다고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나무를 베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때? 비효율적이야. 말했잖아. 나 얘가 이걸 초과한다. 그럼 나는 얘는 좋고 얘는 싫어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럼 얘도 뭐야? 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지 효율적이지 못하대요. 맞잖아. 여기 깠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리고요, 조금 더 보자면요. 이 시장은요, 올바른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대요. 아, 봐봐. 까고 있잖아. 얼마나 얘를 부정적으로 봅니까? 나는 뭐다? 이걸 뭔가 이용해서, 이걸 뭔가 가공해서 목재로 만들어서 얻게 되는 경제적인 이득을 좋게 보는 글이 아닙니다. 나 뭐가 좋아? Non-market value가 좋아가 글의 주제입니다. 그런데요, 선지에서 너네가 너무 어려웠나 봐요. 왜 이렇게 20% 내외의 선택률을 다 받게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1번부터 5번까지 선생님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볼게요. 1번은요, 필요성입니다. calculate, 계산하다의 뜻이지 뭘 계산해요? 시장의 가치를. 얘들아, 시장의 가치가 아니라고요. 알겠죠? 2번, 중요성인데요. 이 표현은 꼭 알았어야 되죠. weight라는 무게라는 뜻을 가진 명사 단어 너네가 아는데요. weigh가 동사의 뜻으로 무엇이었는지 알았을까요? weigh는 무게를 재다입니다. 즉 저울질하다가 되는 거야. 값을 따져보는 게 되는 건데 뭐의 중요성이야? 따져보는 중요성이야. 그쵸? 숲의 자원의 비시장 가치를. 야, 답이죠. 비시장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대로 냈잖아요. 그쵸? 왜? 23번이니까 너네 그렇게까지 속 썩이려고 낸 문제가 아니었는데 너네가 틀린 거예요. 알겠죠? 3번 impact, 영향력입니다. 뭐에? 사용하는, 숲의 자원을 사용하는 거 나 까는데 아까 그쵸? 그치? 그리고 maximize financial benefits, 경제적 이득을 중점으로 보는 글이 아닙니다. 4번이요. 이점이라는 merit란 단어로 시작을 하는데요. 봐봐. 얘가 그나마 헷갈리기가 좋죠. 뭘 언급해? non-market을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요. 비시장 가치와 시장 가치의 균형을 이루다? 아니, 나 얘는 싫고 얘는 좋아요. 근데 왜 균형을 이루니? 아니야. 5번 ways of, 방법들. 얘들아, 근데 잘 보면요, 방법들이라는 게 주제가 되려면 적어도 2가지 이상은 말해줘야 되는데 뭐 첫째, 둘째 이런 거 없었잖아. 그쵸? 그리고요,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뭐에? 천연 자원에, 그리고 관리하다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고르냐면요, 얘들아, 사실 돌아가서 보면 첫 문장에 managers라는 표현이 나와요. 관리하는 사람들. 거기에 꽂혀서 이런 거 고르면 안 됩니다. 5번 같은 경우는 골랐으면 진짜 반성해야 되는 선지입니다. 글 전혀 해석하지 못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답률 높았던, 그리고 많이 친구들이 헷갈려 했던 우리 문제 몇 가지를 봤는데요. 물론 전체를 다 해석하진 않았지만 수능 문제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혹은 내가 지금 틀린 문제들이 이런 스타일이었구나 정도만 한번 간략하게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능 어려웠던 수능 맞아요. 그런데 기상천외하게 어려운 소재가 나와서, 혹은 기상천외하게 평상시 보지 못했던 고난이도의 어휘가 나와서 힘들었던 문제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수능을 통해서요, 항상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결국 수능은요, 제한된 시간 내에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결국 유형에 맞는 접근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문장을 읽고 그리고 몇 번째 문장을 조금 더 읽고 답을 찾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쵸? 보다 더 꼼꼼하게 전문을, 그치? 다른 데에서, 그쵸? 절약했던 시간을 활용해서 꼼꼼하게 봐야 되는 문제 유형들이 있고요. 반면에 선지를, 그치? 1번, 2번, 3번, 4번, 5번 번호가 달려있는 선지를 중점적으로 봐주는 게 유리한 지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유형에 기반을 한 학습법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모든 영어 선생님이, 모든 영어 강사가 한입 모아 말할 것 같습니다. 3번 당연히 뭐예요? 해석의 기본은 단어입니다. 단어의 뜻을 모르는 게 점점 많아지면요, 아무리 구문 해석을 잘해도, 아무리 언어적 감이 높아도 그 글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얘들아, 결국 우리는요, 이거 영어 언어잖아, 그치?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단어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얘들아, 지금은 겨울입니다. 수능이 끝난, 그쵸? 내년 수능을 앞두고 있는, 혹은 내후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요, 열심히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면, 그치? 단어만큼은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단어의 양을 많이 쌓아두면요, 내가 쓸 수 있는 총알이, 내가 쏠 수 있는 화살이 많아지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단어 공부 소홀히 하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알겠죠? 수능 보고 온 친구들 다시 한번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그리고 내년 수능, 내후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과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